영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합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거나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축구를 봅니다. 그들에게 축구란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반사유리로 뒤덮여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캠든타운의 아이스웍스 빌딩 안 간판도 없는 회사의 똑똑한 젊은 전문가들에게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닌 돈을 벌 기회입니다. 주심의 호루라기 신호와 함께 시작되는 그들의 도박잔치는 매해 수백억을 버는 것으로 끝납니다. 브라이튼 축구팀의 구단주이자 스포츠 베팅을 통해 2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일군 토니 블룸, 그리고 그가 설립한 스포츠 베팅 왕국 스타 리자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1970년 영국에서 태어난 블룸은 런던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해변 도시 브라이튼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학에 매우 뛰어났던 그는 숫자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배팅에 대한 열정 역시 높았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의 과일 뽑기 기계에서 놀곤 했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위조해 영국의 스포츠 베팅 법정 연령보다 3살 낮은 15살의 도박장에 출입하기도 했습니다. 블룸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며 스포츠 베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서 일했으며 그 후에는 런던에서 옵션 트레이더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있었으며 베팅으로 2만 파운드의 돈을 벌었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로 일한 지 6개월 만에 블룸은 프로 갬블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로 축구와 크리켓에 베팅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스포츠 갬블러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숫자 감각 및 대학교 시절 배운 수학적 모델을 통해 꾸준하게 돈을 벌던 그는 1997년 북메이커인 빅터 챈들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북메이커 또는 부키란 베팅 시장에서 베팅 확률과 배당률을 설정하고 베팅을 받아들이는 업체를 뜻합니다. 블룸은 챈들러와 일하며 태국 방콕에서 7개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시아 핸디캡 축구 베팅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아시아 핸디캡 시스템은 약팀에게 골 득실 우위를 부여하여 양팀 모두에게 공평한 베팅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강팀보다 약팀에 골 2점을 부여하여 배당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리치가 경기를 하면 당연히 맨체스터가 이기는데 사람들은 베팅할 것입니다. 아시아 핸디캡 시스템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플러스 2 핸디캡을, 즉 맨체스터가 최소 2골 이상 승리해야 참가자는 베팅에 성공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맨유가 1대0 또는 2대1로 승리하면 여러분은 베팅에 실패합니다. 블룸과 빅터는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과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핸디캡을 설정하였고 아시아 베팅 시장의 북메이커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룸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인생의 베팅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프랑스의 우승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확신한 블룸은 챈들러와 경영진을 설득하여 지금까지 토너먼트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프랑스가 결승에서 브라질을 꺾는 데 걸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3대0으로 승리했고 그들은 엄청난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아시아 베팅 시스템의 잠재력을 알아본 블룸은 챈들러로부터 독립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의 온라인 축구 베팅 회사인 프리미어 베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핸디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데이터와 통계를 이용했으며 엄청난 양의 축구 경기 관전을 통한 질적인 판단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는 회사를 인터랙티브 게이밍에 120만 파운드에 매각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블룸을 스포츠 베팅 플레이어가 아닌 포커 플레이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포커 플레이어로서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월드 포커 투어에서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하기도 했으며 포커 밀리언 이벤트에서 연속으로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멜버른에서 열린 포커 챔피언십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수많은 포커 대회에서 수상하며 상금으로만 약 38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커를 직업이 아니라 단지 재미로 즐깁니다. 사업을 통해 훨씬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그는 2000년대 온라인 포커의 유행을 읽고 트리베카 테이블스와 세인트 민버라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를 설립하였고 머지않아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했으며 블룸은 이 거래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포커 테이블에서 그의 별명은 도마뱀을 뜻하는 리자드입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포커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그의 능력은 포커 테이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번 블룸은 제대로 스포츠 배팅을 즐기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이기기 위해 배팅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포커 닉네임을 딴 스타 리자드를요. 스타 리자드는 단순한 배팅 컨설팅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업무는 마치 헤지펀드가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도박을 취급합니다. 그들은 전문 북메이커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축구 배당률을 구해 부유한 고객들이 도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배팅 컨설팅을 통해 연간 약 1380만 파운드의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컨설팅 제공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박 투자 그룹 중 하나를 운영하며 부유한 고객들을 대신해 매년 수억 파운드 상당의 베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중 최대 고객은 스타 리자드의 설립자인 블룸 자신입니다. 스타 리자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블룸과 그의 투자 그룹은 어디에 베팅할지 직감이 아닌 냉정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블룸의 투자 그룹은 연간 2천만 파운드를 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해에는 최대 1억 파운드를 벌어들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토니 블룸의 자산은 이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타 리자드는 어떻게 축구 경기를 예측할까요? 그들은 축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고려합니다. 이 회사에는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 성별, 인종으로 구성된 약 170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배팅 시장에 대한 예리한 이해와 통계에 대한 이해도 뿐입니다. 회사는 총 4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팀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팀이 데이터를 생성하면 두 번째 팀은 이를 바탕으로 배당률을 분석합니다. 그 후 세 번째 팀은 그 배당률에 따라 어떤 배팅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네 번째 팀은 고객을 대신하여 배팅을 합니다. 스타 리자드에서 배당률을 계산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약 30명의 연구원은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득점 기회나 슈팅 등을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이들은 또한 언론인과 리그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인맥을 통해 경기 현장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팀의 분위기, 포메이션, 훈련 내용, 부상자, 예상 라인업, 경기장 상태, 날씨, 경기장에 참석할 서포터즈 수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생성한 데이터는 영국 엑서터에 위치한 별도의 사무실에 있는 두 번째 팀인 퀀트들이 구축한 매우 복잡한 통계 모델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보통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각 데이터마다 적절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컴퓨터 모델은 계속해서 조정되며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스코어 라인의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그 후 가장 정확한 배당률을 산출합니다. 엑서터에서 구해진 확률은 영국 캠든의 사무실로 전달되어 세 번째 팀인 셀렉터가 이를 검토합니다. 약 20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마치 펀드 매니저처럼 운영됩니다. 펀드들이 만든 배당률을 토대로 잘못된 가격의 베팅을 식별하고 블룸과 다른 고객들을 대신하여 얼마나 베팅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네 번째 팀인 베팅 플레이스너에게 전달됩니다. 이들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브로커에게 전화 또는 온라인 메시지 도구를 사용해 베팅 주문을 냅니다. 그들이 베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배당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밀스럽게 베팅을 합니다. 이처럼 스타 리자드의 업무는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의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를 바탕으로 퀀트가 모델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고 펀드 매니저가 의사결정을 한 후 트레이더가 매매를 하는 것 말이죠. 즉 그들은 스포츠 갬블링을 기업과 투자의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타 리자드는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메이저 리그에만 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일본, 터키, 호주, 루마니아처럼 축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베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베팅 왕국은 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스타 리자드 직원들은 입사 시에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회사는 어떠한 언론과도 접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직원들은 본인이 일하는 층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채용도 드물며 신입 직원은 몇 년간 회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갬블링 업계 경험과 인맥이 전혀 없는 청년들을 위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개인 투자를 하지 못하듯이 스타 리자드의 직원들도 개인 베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장기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룸은 직원들의 충성심을 최고의 보상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은 골드만삭스나 구글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사치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무료 체육관,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풀키친, 게임룸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들의 VIP 룸을 보유하고 있어 직원들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이 한산할 때는 한낮에 스포츠를 하러 나가도 됩니다. 런던의 고급 바와 클럽을 대관하여 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혜택은 가장 큰 혜택인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타 리자드의 기본급은 25,000파운드에서 40,000파운드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퀀트들도 금융권 퀀트들이 받는 수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황금 티켓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블룸의 도박 투자 그룹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것 말이죠. 블룸의 엄청난 규모의 도박 상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6개월마다 최소 100파운드에서 최대 50만 파운드까지 지급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은 한 번 투자그룹의 지분을 받으면 추가로 돈을 넣을 필요가 없이 보너스처럼 상금의 일정 지분을 받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도박 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마다 엄청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할 직원은 없을 것입니다. 블룸은 리자드라는 별명답게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엄청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도 않으며 항상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변의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블룸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축구팀 브라이튼 말입니다. 그의 브라이튼 사랑은 가족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블룸의 할아버지인 해리는 1970년 브라이튼 구단의 이사회에 합류했고 1973년에는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이후 해리의 네 아들 중 막내인 블룸의 삼촌 레이 역시 1984년부터 브라이튼의 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블룸 역시 꼬마 시절부터 브라이튼의 경기를 보고 자랐습니다. 블룸은 구단주가 된 후 그가 사랑하는 브라이튼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 8천만 파운드를 무담보 무이자로 브라이튼에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8년간 2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 홈구장 아멕스 스타디움을 짓기도 했으며 선수들을 위해 2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부나 4부 리그에 머물러 있던 브라이튼은 블룸의 이러한 적극적 지원으로 무려 34년 만에 1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배팅 회사인 스타 리자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터뷰도 거절하는 그이지만 브라이튼의 팬 포럼에는 매 시즌 참석합니다.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다녀올 때는 함께 기차를 타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블룸이 영국에서 유일한 전문 스포츠 도박꾼은 아닙니다. 스타 리자드 역시 영국에서 유일한 도박 컨설팅 회사는 아닙니다. 블룸의 가장 큰 라이벌은 통계를 기반으로 스포츠 베팅을 컨설팅하는 스마트 오즈 설립자이자 브렌튼 포드 FC의 구단주인 매튜 베넴입니다. 블룸과 베넴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블룸과 마찬가지로 베넴도 증권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베넴 역시 헤지펀드와 유사한 모델을 채택하여 퀀트들로 하여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했습니다. 또한 브렌트포드 축구클럽을 소유하고 있죠. 두 사람은 블룸이 설립한 온라인 북메이커 프리미어 베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베넴은 이곳에서 트레이더로 일하였지만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져 격렬한 라이벌로 남게 되었습니다. 스타 리자드보다 2년 먼저 설립된 스마트 오즈 역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토니 블룸의 배팅 왕국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시아 핸디캡 시장을 가장 먼저 이해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던 블룸은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위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스포츠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 스포츠 베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타 리자드를 따라하는 스포츠 분석 컨설팅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통계와 컴퓨터 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러나 토니 블룸의 투자 그룹은 꺾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스타 리자드는 매일 컴퓨터 모델을 가다듬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토니 더 리자드 블룸은 불리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남자니까요.